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환경국, 푸른도시사업 소속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국소별 질의답변을 마친 후 예산안 조정과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형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미연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안순복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홍성유 여성보육과장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배부해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신 후 거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그 28쪽 좀 한번 보죠. 사업설명서.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이 지금 국비로 내려와 있는데 지원 금액을 보니까 가구 내 격리 수에 따라서 1인 10만 원, 2인 15만 원 지원해주고 산출 내역을 보면 83만 9천 원으로 계산했어요. 가구당. 이게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내시액을 가지고 그냥 산출을 그렇게 근거를 뽑다 보니까 이렇게 그 러프하게 이렇게 뽑은 겁니다. 지금 이제 생활지원비가 이제 3번에 걸쳐서 지원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2022년 2월 13일까지는 일 지원 단가가 이제 34,910원에서 6위는 뭐 126,690원에다가 재택치료자 추가 또 지원금이 있었고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재택치료자 추가 지원금이 또 없어졌고 3월 16일부터는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다 보니까 또 이제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 이렇게 이제 정액으로 바뀌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국비 내시 된 거를 가지고 이제 그 산출 내역을 뽑은 거는 그냥 좀 러프하게 그렇게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어요. 대상자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뭐 확진자가 되더라도 대상자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어디냐에 따라 따르냐에 따라서 이제 시민들도 혼란이 좀 오고, 그다음에 이제 전에 같은 데 보면 그 확진자가 가족에서 나오면 또 그 격리자 이제 같이 이제 격리를 하게 되면 그 가족들까지 이제 또 1인당 다 나왔었는데 일일 기준으로 해서 가격들이 지금 다 틀리니까 처음에 있을 때하고 이제 뭐 정확한 금액은 처음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뭐 1인당 거의 100만 원 수준으로 나왔었다고 그러는데 그 2월인가요? 그때가 2월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1인당 그 3만 원인가 4만 원 얼마를 계산하다 보니까 뭐 10미칠 계산하면 한 45만 원 1인당 나오고 뭐 이런 기준이 자꾸 이렇게 틀리다 보니까 이 지금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지금은 또 주냐 안 주냐 자꾸 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준을 좀 정확하게 좀 만들어서 홍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모르셔가지고 또 신청을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마 의원님들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보면 전에.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어떤 홍보라든가 이거에 대한 지금 대책을 세워놓고 지금
그 지금 이 정책을 지금 피고 있는 건가요? 그 이제 기준이 이제 세 번이 바뀌었는데요. 그 기준 바뀐 거는 시에서 임의적으로 이제 바꾸는 게 아니고 정부 이제 지침에서 바뀌어서 이제 계속 지상파를 통해서 이제 홍보가 되고 있고 저희 시 내부적으로는 그 카카오톡 그 알림톡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재난 문자를 통해서 이제 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1인 기준 하루 기준으로 해서 얼마씩 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일일 기준은 3월 15일까지가 그냥 날짜 기준으로 돼 있었는데 3월 16일부터는 네. 확진자가 이제 폭증을 하면서 그냥 정액으로 바뀌었습니다. 1인은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예.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확진자들한테 문자나 예를 들어 통보 같은 거를 해주고 있나요? 예, 저희들이 시에서 그 카카오톡 알림톡 기능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예. 네, 이해금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듯이 제가 어제 동사무소를 한번 가봤더니 16일부로 3월 16일부로 아까 얘기했듯이 10만 원, 또 저기 추가로 되면 15만 원 이제 전체로 해서 옛날에는 저도 이제 우리 강정구 의원 때문에 알게 돼서 제가 걸려갖고 혹시나 나오는 줄 알고 서류를 한번 저기 했더니 그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은 이제 안 되는 걸로 공무원들하고는 안 되는 걸로 돼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알아봤고 이제 16일 기준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1인당 10만 원 그거 전체로 15만 원이니까 그 홍보 많이 하셔서 그 저도 그 일반 시민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많이 하셔갖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그 30여 쪽 좀 잠깐 한번 보죠. 코로나19로 사망자 장례 지원비가 있는데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사망하신 분들, 특히 요양원에 계시다가 코로나가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이제 뭐 친인척이라든가 아니면 가족이라든가 이 무연고죠. 쉽게 말하면 이런 분들 무연고에 해당되는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가 상당히 좀 절차가 복잡하고 또 그 장례 비용 자체도 또 이분들을 또 운송할 때 보면 뭐 그게 그 세균이 이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그 뭐라고 하나요? 포장식 마냥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운반하고 그러는 과정을 가다 보니까 장례식장에서도 그 금액 자체가 틀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어떤 연고가 있는 분들이 사망했을 때하고 무연고가 있는 분들이 사망했을 때 지원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이가? 코로나로 사망하셨을 경우에는 연고가 있어도 1,000만 원 기본적으로 그 장제 비용 정액 1,000만 원을 드리고요. 전파 방지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뭐 시신 그 밀봉하는 거랑 화장비 그리고 뭐 화장시설 이용료 100만 원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최대 3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등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죠? 네? 연고 있을 때하고 무연고 있을 때하고 차등이 있다는 거죠? 무연고라고 하셔도 똑같이 그거를 수습하시는 분한테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참 그 애매한 경우가 있다라고 전에 제가 한번 민원을 받았었는데 양성도 아니고 음성도 아니고 애매하게 이렇게 판정이 나오시는 분들 이분들은 병원에서 다시 또 그 검사를 해야만이 병원에서 받아요. 저기 장례식장에서.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양성이 있을 때고 음성이 있을 때고 또 장례비 자체가 또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장례식장 입장에서 보면 비용 차이가 나다 보니까 뭐 받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검사를 이제 병원에서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가고 막 이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던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지금 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랑 병원이랑 노인장애인과랑 뭐 이게 어떤 매뉴얼이 지금 서 있나요? 그래서 뭐 노인장애인과 쪽에는 뭐 그런 게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보건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검사를 하면은
그 바이러스 개체수 검사한 용역 내에서 바이러스 개체수가 이제 전파 범위를 벗어나면 양성이고 그게 좀 부족하고 그러면 또 음성으로 해서 그런 경우가 간혹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뭐 병원에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판단들이 너무 늦어지면 쉽게 말하면 요양원에서도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계속 방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그 요양원에 있는 거주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또 영향을 끼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매뉴얼들은 같이 다른 보건소나 뭐 그 지금 노인장애과나 이런 쪽에서 서로가 협업을 해서 좀 대책을 좀 세워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보육과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어린이집 경영 안정화 지원금으로 도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잠깐 좀 해주실래요? 예, 요거는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지난 25일에 그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당 1인당 3만 원씩 해서 지급을 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도비 100%로 해서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영유아들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는 운영이 어렵잖아요. 보육료 이런 수입이 감소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시설에 어린이집에 도움을 주고자 도비 100%로 1인당 3만 원씩 예,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이집 중에서도 다는 아니지만 일부 지금 그 몇 군데가 좀 평택시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 그 자녀들을 받는 어린이집들 있잖아요. 그 지금 그 우리 그 한국인들만 받는 어린이집들이 아니라 외국인이랑 같이 외국인들을 받는 어린이집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쨌든 영아 1인당 재원생으로 기준으로 해서 1인당 3만 원씩 다 지급을 하였습니다. 뭐 내국인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재원 아동 기준으로 나갑니다. 아동 이거는. 기준으로 네네. 나가는 재원 아동 수별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정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우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희 지금 그 굉장히 뜻밖의 추경이 시작이 됐는데 또 오늘 보니까 우리 내부 인사가 또 이렇게 내부적으로 다 진행이 돼서 회장님들이 다 자리를 바꾸셨어요. 뭐 축하도 드리고 저희가 이제 이 그 지금 추경 예산 중에 이제 127억짜리 국도 12 매칭 사업인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강정구 부의장님께서도 뭐 조목조목 다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지금 바라보는 시각은 저희가 이제 보건소도 저희가 이제 상임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이제 뭐 평택시 한 3,000명대에서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려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더라? 뭐 샤이 코로나라고 해야 되나? 숨고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뭐 공직자분들 중에도 자기가 걸린 거를 드러내면 왠지 본인이 어떤 손해를 볼까봐 숨기도 하고 지금 이 오미크론이 되면서 예전에 이제 델타 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코로나 확진이 됐을 때 굉장히 어떤 중증으로 가거나 굉장히 신체적인 특징이 명확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었는데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고 하면서 무증상자도 많아졌고 가벼운 증상도 굉장히 많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볼 수 없는 혼자서 키트하고 두 줄 나왔더니 조용히 사라지는 일반인들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 그들을 내가 양성이 나왔으면 그들이 보건당국에 양성이 나왔음을 밝힐 수 있는 그 어떤 매개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밑밥이라고 해야 될까? 그 어떤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이 생활지원금이에요, 사실. 한 가정에 뭐 지금 15만 원이죠? 그죠? 2인 이상 걸렸을 때. 5일 기준으로 5일 기준에 15만 원 주는 거예요?
2인 이상은 무조건 15만 원. 15만 원. 예, 상한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금액이라도 어떤 제가 볼 때 좀 더 늘려야겠다. 이거. 그래서 그분들이 좀 이런 어떤 지원 체계가 돼서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 부분만이 아니라 이제 뭐 보건소 쪽 저희가 이제 직접 통제를 못 하니까 질본에서 하니까 이 확진됐다가 그게 입증이 됐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활의 편의를 좀 더 플러스 해준다든지 뭔가 있어야 이분들이 드러낸다라는 거죠. 지금 드러내지 않다 보니까 이게 확진자가 이제 뭐 이렇게 잘 파악이 안 되고 뒤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추세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이나 어떤 코로나 관련된 많은 예산들이 뭐 장례비 지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할 때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추이가? 왜냐하면 이 추경을 세울 때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매일 그 시에서는 대책회의를 매일 했었거든요. 이제 이번 주 오늘부터 이제 월수급으로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매일 했었는데 이제 항상 할 때마다 이제 보건소장이 제일 먼저 전국 추이 저기 경기도 이제 우리 시 발생 건수를 쭉 얘기하는 걸 저는 계속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지난주 지지난주까지가 제가 느끼기에 이제 정점이고 지금 현재는 그 정점에서 약간 내려오면서 내려온 추세를 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보건소장님 예측을 따르면 이제 급하게 내려가진 않지만 유지하면서 좀씩 떨어질 거라고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뭐 정확하게는 말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31쪽 장례지원비 이거는 제가 노인장애니까 예전에 이제 그 뭐 회기 때도 좀 이야기했던 부분 속에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확진이 돼서 이제 그 사망에 이르렀을 때 저희가 이제 1인당 1,0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렇죠? 정확히 얼마죠? 제가 정액으로는 1,000만 원이 나가고 이제 그건 장례 비용이고 전파 장례 비용이 1,000만 원. 그다음에 전파 방지 비용이라고 해서 화장비나 관사용료 또 운구에 따르는 비용 또 염습하는 비용 해가지고 실비인데 이제 전체적으로 300만 원 이내 해서 최대는 1,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사망자가 몇 명에 이르렀죠? 지금 통계는 있습니까? 제가 지금 통계는 갖고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3월 28일자로 119명 119명. 저희가 신청 들어왔습니다. 평택에만 103명이 신청이 들어왔고요. 사망자는 119명으로 3월 28일 기준으로. 그러면 그 103명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119명이면 그 16분은 어떻게 이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까? 신청 기한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예. 이제 장례를 아니면 치러- 독거노인이셔서 그런 거는 수는 없습니까? 독거노인 또 유족이 있을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유족이 안 계신 독거노인들 뭐 예를 들면 무연고라든지 뭐 이런 경우는 없나요? 그러니까 16명에 대한 그거를 좀 확인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접수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뭐 파악은 되는 거니까요. 안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난번에도 이제 보건소 저희가 이제 업무 보고 때에도 이제 드렸던 말씀인데 사실은 코로나19 사망자의 버금가는 게 뭐냐면 백신 접종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한 게 있어요. 용어를 정확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건당국에서는 이제 그 부분은 백신에 의한 사망일 경우는 명확히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망하신 분들의 가족들이나 이분들은 백신을 맞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다.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 분들에 대한 통계는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복지국에서는 없나요? 그거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코로나가 2년이 지났고 하면 이제는 저희가 처음에 코로나로 인한 어떤 이 단계 속에 백신 접종을 권하는 단계에서는 사실은 이 어떤 정책적으로 백신에 의한 사망을 인정하기 굉장히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는 그걸 인정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백신 접종 이후에 어떤 이상 증세에 의한 사망에 이르렀을 때 인과관계가 명확하진 않더라도 백신 접종으로 인해 사망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은 뭐 장례비 1,000만 원, 실비 한 300만 원 이내에서 1,250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 그 백신을 맞고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 지원이 없다. 이 부분을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료적인 근거에 의해서 연계를 할 수 없다고 해도 인도적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질본에서 없다면 추경이 약간 아쉬운 거는 추경 속에 그 내용이 좀 담겨서 이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케어도 있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이제 백신 거의 잘 안 맞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인구의 뭐 지금 1,000만 명 이상이 확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백신에 대해서 확진된 분들은 안 맞잖아요, 이제는. 접종을 안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백신 접종률 자체가 계속 백신 접종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 양이.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도 나와야 된다. 좀 아쉬움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복지국이 굉장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가 그 코로나 자체와 싸운다면 후방 지원은 우리 복지국이다. 이 코로나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좀 자체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광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의원님들하고도 좀 많은 협의가 좀 있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해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금 의원입니다.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불철주야 굉장히 집행부 모든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오미크론을 떠나서 옛날 마냥 그 목감기, 코감기 이런 쪽으로 이제 인식이 그냥 편안하게 돼서 시민들이 그나마 또 위압감을 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한두 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보면 지금 이제 코로나19 대응 사업 인력 지원해갖고 예산이 이제 세워지셨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굉장히 부족함이 많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보통 몇 명씩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사업은 이제 보건소가 아니라 이제 읍면동별로 지금 요새 이제 그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이제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를 아까 지급하는데 네. 그 신청들을 받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업무가 폭증하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한 2, 3명 이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이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이제 시간제로 한 2, 3명씩 쓰는 건가요? 동에서? 예, 한시적으로 네. 한 3개월, 1인당 3개월 정도 배치하는 거로 그렇게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 지금 그 보건소가 굉장히 힘이 겨워 그분들도 힘들어하시고 해서 각 동에서 또 의회까지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시장님 말씀이 있었었는데 그나마 뭐 이분들 갖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더 지원이 돼야 되는 상황인가? 이제 지금 이제 폭증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한번 3개월 정도 지켜보고 우선 하고 그 이후에도 있으면 또 그때 가서 다 네.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그 지원해 주는데 파악 잘 하셔서 이제 보건소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게끔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니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들 어려워하셔서 우리 지금 모든 분들이 사망지원금 때문에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잖아요. 근데 평택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망하셨는지는 참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납골당 이런 데가 굉장히 마비 상태라고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평택에 그 사망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그 최선의 노력을 해줬으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궁금한 사항은 다른 의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성보육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린이집까지도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끼치는 것 같은데 시골 같은 데에는 그나마 아파트에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시골 같은 데에는 어린이집이 문도 닫고 뭐 이런 분들이 있다고들 원장님들께서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지금 보면 1인당 3만 원씩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린이집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인원이 20명 나왔다가 15명 줄잖아요. 그러면 15명 분에만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요 네. 22년 그 한시적인 사업으로 일회성으로 딱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월 3일 현원 기준으로 해서 네. 현원으로 잡혀 있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제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파트는 큰 영향력을 안 끼치는데 그 시골 같은데 그런 데는 어린이가 줄어서 문도 닫게 되고 그 어려움을 겪는 분들 거기도 파악을 잘 하셔서 또 어린이집이 꼭 있어야만이 되는 곳이잖아요. 뭐 동선이 길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데도 좀 파악을 잘 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유승용 의원님 질의해 간단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 28페이지 생활지원비 그 21년도, 22년도 연도별로 그 지원 사업 내용 그거 좀 자료로 해서 좀 주시고요. 어떻게 변동이 되어 예, 왔는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이해금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약간 뭐 예산과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지금 이제 화장 뭐 지원도 해주고 이제 하시는데 이제 평택시에는 화장장이 현재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이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화장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화장장을 못 가서 뭐 5일장을 치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뭐 이런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용인도 알아보고 수원도 알아보고 천안도 알아보고 심지어는 뭐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강원도 인제까지 알아보는 상황이다. 물론 이제 지금 특이한 경우죠. 이제 그리고 아마 이제 정점을 지났기 때문에 아마 다 좀씩 사망자 수는 줄겠지만 우리 평택시의 좀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자체적인 어떤 검토가 분명히 필요하다. 근데 그 전에 저희 화장장 용역을 해서 제가 용역 보고에 한 2번 가봤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게 진짜 어떤 의지와 목적과 이런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라기보다는 한번 우리도 검토해보자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뭐 후보지로 나온 데 한 3군데 보니까 다 불가능한 데를 갖다가 후보지로 해놔서 아니 청북 거기 공단 있는 옆에다가 화장장 만든다 그러면 누가 그거를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후보지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가 인근에 있는 뭐 지자체라든가 해서 광역 화장장을 검토한다든가 또는 우리 자체 내에서도 적절한 데를 찾아서 어떻게 그 지역 주민들한테 지원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좀 제가 이제 이런 얘기 드리는 게 뭐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우리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전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어쨌든 현직에 계시니까 제가 수원이나 천안 갔다가 평택 청북 시립추모공원 갔다 오면요 평택시의 그 1류, 2류, 3류 뭐 저는 그렇게 뭐 사실 평가하고 싶지 않지만 이 참 난망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 평택시가 진짜 그 어떤 시민들이 자신의 어떤 조상이나 부모님들을 이렇게 모시기 위해서 갔을 때 다른 지역과 비교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우리도 60만 그리고 이제 100만을 지향한다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시설들이 좀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화장장이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뭐 우리가 좀 넓고 좀 멀리 좀 보아서 계획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된다. 혐오시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기피하고 다음에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20년 세월을 넘기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20, 30년을 내 어떤 그런 우리 어떤 장래 문화와 실질적인 그 화장이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추모의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을 좀 꼭 해주실 걸 좀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게 한 부서에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시 전체의 어떤 그 부분에서라도 해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승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비 지원 사업이 국도비 이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코로나가 장기전으로 가면서 계속 이제 지원의 어떤 그 범위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쭉 예산 편성이 될 것도 같고 더 많은 범위로 늘어날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분히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오늘자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평택에만 4,600여 명이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아주 장기전으로 지금 돌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2년도 넘었고 그런 곳에서 또 이제 아까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들도 인원수가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언제까지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사망자 수가 거의 뭐 얼추 비슷한 부분으로 이제 나타날 것 같은데, 아까 유승용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장례가 이제 됐는데 코로나 사망자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장례식장에서 시신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3일장을 치르고도 또 5일장을 치르고도 유족들이 시신을 화상장으로 가지 못해서 대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다고 듣고 있고, 또 저희들이 실제로 뭐 친인척을 통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부분 정말 근본적인 어떤 대책들이 많이 필요한데, 아까 이승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어떤 한 부서에서 이거를 진행할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진행될 거를 대비해서 평택시가 혐오시설이라고 분명히 또 불편한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지만 평택에도 그런 처리를 할 수 있는, 또 이게 이런 어떤 사망자들을 자체에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공감하시죠, 국장님? 필요성에 대해서는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고 또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도 맞아요. 잘들 알고 네. 있고, 과거에도 화성하고 그런 일 좀 진행되다가 이제 무산된 일도 있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시작점을 뗀다고 해도 아주 오랜 기간이 걸리고 또 그런 건 알고 있지만, 우리들이 그렇다 그래서 또 이제 그냥 계속 우리 공론화 시키지 않고 그냥 이야기만 하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여성 보육과 어린이집 경영 안전화 지원금 이제 도비 100% 예산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참 이렇게 어린이집을 생각하면요, 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생각하면 좀 가슴이 아픈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참 우리들의 마음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예산의 한계점이 반드시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그 폐원된 곳이 아마 2년 집계를 해보면 엄청난, 또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 퇴원의 어린이집들이 엄청난 수가 대기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은 분명히 한계점이 있으나 시에서도 그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관련돼서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국에 그 아픈 부분을 좀 어우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상공인에서도 제외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국이긴 하나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타 시군구 사례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하시면서 평택시에서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